정말 까도 많은 비리 문제들이 확인이 되고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봐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건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에요. 아, 이러니까 나경원 씨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안 했구나.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일가의 사학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의혹 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언론 보도가 이어져도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은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의원을 또 고발했습니다. 11번째 고발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경원 의원과 주변의 여러 그룹들을 보면 정말 까도 많은 비리 문제들이 확인이 되고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11차 고발에서 핵심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 2월 달쯤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경원 의원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종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당시 소속 단체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로 2014년 3월에 이미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문서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직원을 뽑았습니다. 한 자리를 뽑는데 무려 28명의 청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6명을 추리고 3명이 이제 사실상 이제 최종 합격군이 된 거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김재호 판사잖아요. 김재호 부장판사의 대학과 과 선배 법조인의 따님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3명의 합격군 중에 1명이 채용을 포기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이 감사 보고서에 정확히 뭐라고 나왔냐면 무슨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도 아니고 나머지 3인도 알아서 채용을 포기할 거라고 예단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멀쩡히 합격한 사람들을 2명 내지 3명을 잘라버린 겁니다. 갑자기 서 모 씨를 최종 발표자로 뽑은 것인데요.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도 추적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처음에 판사로 부임했을 때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의 따님이었습니다. 자, 대학 선배이죠. 과 선배죠. 심지어 첫 직장 갔을 때 사수의 따님, 훨씬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이사 한 명의 사무실에서 한 번 미팅하고 뽑아버립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단체가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분명한 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 세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냥 뭐 그 임의단체나 민간단체라면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안 쓰겠죠. 국민의 세금 1년은 30억 안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문체부에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의 한국 지부로서의 그 명예와 위상이 대단한 조직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 당시 회장이 나경원 의원이었다는 것, 나경원 의원의 남편의 특수관계인이 티켓 체험됐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 3월 6일 날 나왔던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감사 결과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5개의 비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각한 것이 따님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당연직 이사가 된 것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 절차 위반이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선수들이 하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게 글로벌 메신저입니다. 거기에 따님을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공모도 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이나 지적을 받았고요. 30억 안팎의 세금이 지원되는 곳이면 중요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결의를 남발했다고 해서 기관 주의를 받았고요. 회장 재량권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 회장이 나경원, 현 회장이 역시 이해찬과 나경원의 측근이었던 고은길 전 의원입니다. 가장 저는 끔찍했던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 입찰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계약 관련 법령에도 되어 있고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내부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천만 원 이상의 아주 거액의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돈들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받은 돈이잖아요. 무려 17건을 수의계약 해버렸습니다. 임의계약 해버렸어요. 3천만 원이 넘는 그 규모의 사업을요. 사실 좀 더 깊숙이 어느 회사들이랑 비용은 적정했는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감사가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또 청구할 예정이고, 경찰이 이걸 제가 고발했으니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나 뇌물 범죄가 있었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예. 그 형법상 두 명예훼손. 번째 고발 내용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토론도 거부하고 해명도 전혀 하질 않았어요. 이제 와서는 선거에서는 불리하다고 자기가 생각했나 봐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지역 유권자들이 보내는 SNS 또는 문자에 자기하고 관련된 의혹이나 비리 혐의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허위로 밝혀졌다. 예.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까? 허위로 페이스북에도 쓰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게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든요. 선거법이 어떻게 되냐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유포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4월 총선 후보로 나가시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도 가져왔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SOK 감사 결과도 가져왔고요.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 나경원 의원이 뉴스타파를 고발해가지고 뉴스타파가 무죄 선고된 사건에서 명백하게 엄마의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특혜를 받다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취지로 써져 있거든요. 그게 비리에 대한 지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그 5차 고발인 조사도 받으셨다면서요? 검찰이 그동안 제가 작년 9월 16일부터 지금 6달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10번이나 고발했고 오죽하면 국민들 11,000명이 따로 또 이렇게 연명해서 고발까지 했는데도 거의 수사를 안 하고 너무 지독한 직무유기를 하니까 또 다른 수사기관이 경찰 해보자 11차 고발은 경찰에 하게 되었고요. 검찰은 여전히 좀 소극적인 상황입니까? 여전히 소극적입니다만 2월 25일 날 5차 고발인 조사를 받아보니까 나경원 의원 비리 중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님의 전형비리, 입시비리, 성적비리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보고도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러면 이제 거의 직무유기에 확실한 범법자가 된다고 봅니다.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 또 성신여대 자료 일체를 받았거든요. 갑자기 현대실용음악과에 장애인 전형이 생기는 과정이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나와 있고요. 합격하는 과정에서도 경쟁자가 3분이나 있었어요. 그분들을 제치고 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성적도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와 있고 역시 이것도 법원 판결문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재밌는 걸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그 검찰이 성신여대에 보낸 공문 거기 보면 철저한 보안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써놨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는 막 기자한테도 흘려주고 수십 명을 대동해가지고 너무나 떠들썩하고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직권남용이라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비판. 성신여대 거는 본인이 가서 압수수색도 할 수도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각별히 보안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써져 있어요. 물론 사실 그게 상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겨우 이제 수사를 일부 수사 착수한 거잖아요. 이제 각별한 보안을 요청한다. 최근에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이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이 항소심 담당 판사가 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였다. 재판부가 어쨌든 김세호 부장판사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었는데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고소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구영식 기자가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갖고도 이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영식 기자한테 전화해서 고소인을 비방을 했던 건 윤석열 총장도 그 장모 관련된 사건을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되어 있었다는 강력한 방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강력한 방증이고 1년 반 가까이 이제 재판이 연기된 거기 때문에 윤석열과의 특수관계가 작용한 거 아니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모 씨가 재판 병합을 요청하면서 늦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피해 당사자들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석연치 않게 1년 반이나 재판이 연기됐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자영당 관련 사건이나 특히 나경원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사를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매사 정의롭게 처리하는 검사로 알려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이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건 청문회 때도 자기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형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거짓말을 하다가 뉴스타파에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그 사람 무조건 비호해서도 안 되는데 저희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정 사건에 있어서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몇 개가 지금 포착이 됐다. 나경원 의원 지금 안진걸 소장님 등이 고발을 한 게 무려 10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단초가 제공된 게 맞습니다. 바로 이번 스트레이트의 보도. 윤석열 총장과 이 나경원 의원 쪽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관계가 있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도 해필이면 김재우 부장판사의 과선배이자 처음에 부임했을 때 부장판사의 따님이 갑자기 특혜 채용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팩트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갑자기 김재우 부장판사가 담당 박은정 검사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는 식으로 약간의 어필 또는 청탁을 한 거거든요. 우리 와이프를 괴롭힌 놈들, 우리 와이프가 고소까지 했는데 기소가 왜 안 되냐? 빨리 기소를 해주면 우리 판사 와이프를 괴롭힌 사건 혼내줘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꽤 과감한 전화였던 것 너무 같아요. 이례적이어서 예. 당시 박은정 검사가 메모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것은 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으로부터까지 전화가 온 이상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메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 검사님도 이상하다라고 메모를 남겨놨겠습니까? 그 사건도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나경원 씨도 김재우 판사도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몇 가지 사건은 너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방실가가 저희들에서 4번 연속 고발된 사건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관련 사건, 최성희 전 총장이 사학비리 혐의가 거의 다 확인돼갖고 고발된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에서 확인된 건데도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잖아요. 자기들 수사 때 도와준 사람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피고해주고 검찰 편을 들어준 사람들은 아예 수사를 안 한다는 느낌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호의적으로 출연했는데 악의적으로 여태 호의적인 악의적으로. 질문 많이 했고요. 궁금한 것들로 워낙 질문이 많이 오는 거라. 제가 아니, 그 정도 답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항상 꼭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언론이 의혹이 제기되면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오랫동안 엘리트로만 살아왔죠. 서울대법대 나오고 판사 되고 30대 이해창 총재한테 발탁돼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되고 벌써 4선 의원을 했습니다. 스페셜 코리아 회장도 했고요.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했어요. 그 과정에서 온갖 특혜나 부당한 이득도 누렸는데 자기 주변에서 문제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그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서울대 실험실도 부당하게 무상으로 쓸 수 있고 제1저자 논문, 제4자 논문에도 이름 올리고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올리고 그걸 학술대에 내고 경시대에 내고 예일대도 내고 주변에도 아마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 근데 갑자기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받고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2014년도에 한겨레 신문이 막 스페셜 올림픽 관련해서도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죠. 자기가 앞으로도 꿈이 큰데 뭐 대선 후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게 이제 국민 사회에서 알려지는데 논리적으로는 반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감사 결과들과 관련 기관들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 문화체육부의 공식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감사 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보고서, 나경원 씨가 본인이 뉴스타파를 고소한 사건에서의 판결문, 또 성신여대 관련 자료, 성신여대 전 총장님의 증언 싹 밝혀지니까 전형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레닌 수법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레닌이란 말 지금 한 10몇 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70년대, 80년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색깔론 중에도 가장 최악의 색깔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김현정 앵커가 독자들이 궁금해한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한다 해서 물어보니까 역정을 내면서 왜 악의적인 질문하냐 하고 역정을 내버리고 독립적, 공익적, 자주적 시민단체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모욕이 민주당이나 청와대하고 짜고 그들의 조종을 받고 활동했다는 거거든요. 살다 저는 그런 지적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정치적 공세, 역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비판 언론, 시민단체 상대로 또 고소도 하고 있잖아요. 고발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 정도 유분수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봐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건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지금 정말 이야기하고 다니고요. 지역구에 허위사실 유포도 한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MB스테이트 기자님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자님, 황유성 기자님하고 김용진 대표한테
각각 3천만 원씩 무려 6천만 원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뉴스타파는 형사고소해가지고 자기가 다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이겼죠, 예. 그러니까. 말로는 맨날 안진걸이나 민생경제연구소나 MBC나 뉴스타파는 형사고소할 것처럼 말은 합니다. 네. 아직 형사고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무고로 고소한 것 자체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민사소송이란 건요. 총선 끝나면 바로 취하해도 아무런 흔적도 남지가 않습니다. 또 법원이 수사기가 아니니까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위축시키기 위해서 소송은 남발하고 계속 시민단체들한테도 형사고소할 것처럼 위협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는 않고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 안진걸 소장님 상대로 또 하나 예. 공세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막혔습니다. 누군가를 경선에서 막 탈락시키고 컷오프 시키는 역할이잖아요. 네네. 부적격자를. 악역이거든요. 엄청 요거도 듣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사돈의 8천호로부터 전화도 많이 오고 막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이. 예.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20년 동안 정당의 공천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밖에서 부르짖었던 제가 정작 그것을 들어가서 감시를 하니까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그래 좋습니다. 정말 많은 쓴소리도 했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분들의 컷오프 결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배심원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나경원을 고발했다가 줬다는 전혀 팩트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신뢰의 왜곡이고 저에게도 엄청난 이제 모욕이고 모독이고 팩트도 아니고 실제 그런 적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책 때는 뿌리 뽑아야 돼서 제가 명예훼손으로도 10차 고발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그 안진걸 소장님 예. 모시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 그리고 또 새롭게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